자, 우리 에임드바이오 조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을 할 때도 사실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안 보여줬어요. 근데 당장에 우리가 내일부터 뭐가 열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죠. 요때부터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한번 정리를 도와드려 볼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혹시나 보시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라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서 좀 힘 좀 낼 수 있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번 행사 일정에서 에임드바이오가 보여줄 퍼포먼스의 핵심은 결국 자산 중심의 가치 증명이 될 텐데, 에임드바이오의 에셋이라고 하면은 크게 투 트랙 정도가 있겠죠. AMB 301이랑 302가 있겠죠. 301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었던 거죠. 얘가 이제 규모가 1.4조 정도 됐었는데, 이번 일정에서 베링거 측이랑 후속 임상 일정이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6년 중으로 일상 진입이 목표인데 요게 아마 구체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재료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AMB 302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바이오 헤이븐의 기술을 수출을 했었죠. 이번 행사에서는 임상 일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나 안전성 관련된 업데이트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AMB 302는 FGFR3 요거 표적이죠. 요거 표적 ADC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방광암이라든지 고형암 요런 데서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와주면 추가적인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유입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점프가 될 수 있는 멀티플 개선의 여지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 행사에서 에임드바이오의 독보적 강점은 뇌혈관 장벽, 요거 삐삐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물질을 출입을 차단시키는 막이 있다 그랬죠, 몸에. 요거를 투과시키는 ADC 기술이 핵심일 텐데, 이제 뇌암이나 뇌전이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 AD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죠. ADC 국내 1등이 어디죠? 리가캠이에요. 근데 리가캠 얘네 전략은 컨주올, 그러니까 플랫폼 수출이에요. 플랫폼.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자산 기반의 신약 기술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가캠만의 강점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확장성을 띌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에임드바이오는 한쪽을 더 집중적으로 파요. 환자 유래세포라 그러죠. 삼성 서울병원 스피노프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 환자의 유래세포 기반의 높은 임상 성공률을 보일 수 있어요. 워낙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임상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총 규모가 리가캠이 6.5에서 한 7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에임드바이오는 지금 3.7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숫자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도 있고 수조 원대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실적이 있죠. 그래서 ADC 기업은 요 정도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선을 만들어놨어요. 그 적정 시총이 지금 6.5조에서 7조라는 건데, 대장주가 1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 다음으로 잘 뛰는 유망주는 최소한 이제 80% 정도는 따라가요. 그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리가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임드바이오는 일단 삼성의 투자를 받은 삼성의 픽이라는 뒷배가 또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대비해서 5-60% 정도만 인정을 받는 후발주자 할인이 있죠. 이 할인율이 에임드바이오는 적용이 안 됐어요. 왜? 에임드바이오의 PPP 투과 기술은 리가캠도 하지 못했던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할인율을 최소화를 시켜서 80%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물론 이제 리가캠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는 건 에임드가 리가캠보다 낫다라는 증명이 필요한데, 80% 정도는 리가캠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이제 좀 설득력 있는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먼저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얘네 시총이 지금 당장에 수많은 기술 수출 마일스톤이라든지 검증된 플랫폼 가치가 반영된 숫자라고 쳐볼게요. 그럼 에임드바이오의 시총은 얼마가 적당하죠? 리가캠바이오의 기술적 성숙도를 한 100 정도로 보면 에임드바이오는 80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6.5조에서 0.8 곱하면은 한 5조 2천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시총보다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딱 나오죠. 추가 상승 여력이 40%가 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한 8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당연히 합리적일 거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 행사 일정에서 글로벌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좀 나와준다면, 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AMB 305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신규 계약 소식, 요거 별 5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영상에서 쉽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렇게 도와드려 보겠는데, 요런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일단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겠죠. 무튼 그리고 이제 AMB 302에 대한 글로벌 임상 진척 과정도 한번 봐야 돼요. 바이오웨이븐이 이제 미국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할 텐데, 요것도 한 별 4개 정도 돼요. 중요도가 별 4개 이상부터는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바랑 이제 협업이 심화가 되는지, 삼성의 이제 CDMO 요거 서비스랑 연계한 생산 가속화에 대한 로드맵이 좀 발표가 돼야 될 텐데, 요것도 별 4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흑자폭 확대, 요거 뭐 물론 당연히 예견되어 있지만 그래도 요것도 한 별 3개 정도 되는 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정들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튼 우리가 못해도 8만원대까지는 업사이드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뭐 그동안 조금 눌리기는 했었는데 이번 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링 굉장히 빡세게 해봐야 되고 분석도 해봐야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좀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 100% 고맙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는데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날씨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식사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